요즘 유행하는 말로 치면은 킥이죠, 킥. 이걸 딱 하나 탁 붙였을 때 인상이 확 젊어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제가 딱 두 줄만 그을게요. 확 늙어져요. 이거는 그리고 남녀 가리지 않아요. 요거는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우리가 이거는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피부 처짐 자체를 막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사실 저도 깜짝 놀란 게, 제가 아시는 한국에서 유명한 해부학 교수님이 이걸로 논문 쓰고 계시거든요. 과학적으로 수술 없이 피부가 탱탱해져요. 마지막 세 번째는 눈처짐 플러스 인데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영상하고요, 지금이랑 보면 차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에 10분 동안 항상 안녕하세요, 10만 일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이 환자분들 얼굴 노화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거의 대부분이죠. 얼굴을 우리가 다 시술 받아서 다 관리하면 좋지만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금액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고, 대부분은 사실 이제 시간적인 게 좀 크죠. 네,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쏟을 시간을 쓴다는 것도 조금 어렵고, 거기다가 병원에 온다는 것 자체를 큰 각오를 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찾아오는 건 어려울 수 있죠. 그럼 효율적으로 시술이나 관리를 받기 위해서 원장님이 보실 때 이런 증상일 땐, 아니면 이런 얼굴일 땐 이 한 부분만 딱 고치면은 많이 개선될 것 같은데 하는 경우도 많나요?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치면은 일종의 킥이죠, 킥. 약간 포인트를 주는 거죠. 전체적으로 물론 다 하면 좋지만, 이걸 딱 하나 탁 고쳤을 때 인상이 확 젊어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요, 이게 진짜 거의 누구나 아마 다 공감을 할 거예요. 다크서클. 이걸 왜 제가 첫 번째로 했냐면은, 이 고민 제일 많아요. 누구나 무조건 겪게 되는 고민 중 하나인 거예요. 이게 있으면요, 너 왜 이렇게 졸려 보이냐? 야, 너 갑자기 늙은 것 같아. 너 왜 이렇게 퀭하냐? 이런 얘기를 들어버려요. 어린 친구는요, 10대 때부터 있는 경우도 있어요. 10대에서부터 80대까지 다양하게 다 있어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주로는 30대에서 50대가 제일 많긴 하지만, 이거는 정말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10대인데 요거 때문에 20대, 30대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눈이 있잖아요. 이렇게 또렷하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확 느낌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밝지가 않기 때문에 우울해 보이고 확 늙어 보이는 느낌을 주는 거죠. 특히 눈밑이 사실 피부 중에서 제일 얇은 부위 중 하나예요. 그리고 얇기 때문에 피부 탄력이 떨어졌을 때 제일 영향을 받기 쉬운 부위, 거기다가 바로 안에 지방층이 있거든요. 두꺼운 그 지방층이 돌출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늙어 보이게 돼서 고민하고,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해요. 일단은 가장 첫 번째는요, 다크서클을 분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색소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대부분 아토피가 있는 친구들이 다크서클이 생겨요. 왜냐면은 아토피가 있는 친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피부 장벽 내구도가 손상이 빨라요. 색소라는 거는 햇빛 또는 외부 자극에 의해 생겨요. 그래서 아토피 있는 친구들은요, 꼭 이렇게 비벼요. 여기랑 여기 코 밑에. 그래서 코 밑하고 눈두덩이, 눈밑이 까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냐면은,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두 가지 편이 있을 거예요. 레티놀과 비타민 C 참고하셔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색소 침착을 억제를 하고 피부를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발라주게 되면은 도움이 되는데, 아토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발라야 돼요. 너무 자극감이 세면은 따가울 수 있으니까 따갑지 않도록 잘 발라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색소를 없애려면은 피부 분할을 좀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피부 위에 있는 색소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재생을 시켜주는 게 레티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이크림 있잖아요. 아이크림에 이 레티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근데 꼭 아이크림을 바르실 필요는 없고, 레티놀이 들어간 제품 어느 거를 바르셔도 아이크림 효과는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처짐,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떤 거를 써야 되냐면요, 저분자 히알루론산, 그리고 레티놀. 피부 처짐이라고 하는 거 탄력 자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콜라겐을 다시 만들어내서 피부의 탄력을 좋게 만들어야지만 얘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제품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레티놀이 피부 분할을 촉진하면서 피부 재생을 유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처짐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또 도움이 돼요. 히알루론산 하면은 물광으로 아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고분자 히알루론산이에요. 고분자가 물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주로 많이 하고요. 저분자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피부 분할을 유도를 해요. 그래서 피부를 재생시킨다는 개념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피부 처짐의 탄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입장에서 먹는 콜라겐 같이 병행해주면 또 좋겠죠? 이때는 먹는 비타민C 같이 먹어주면 좋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병행을 해주면은 다크서클을 완화시키거나 덜 생기게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항상 말하는 거지만 가보자. 가볍게 세안. 피부가 약하다는 건요, 손상도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보다 빨리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세안 하려면은 눈화장 너무 진하게 하지 마세요. 그럼 계속 지워야 돼요. 차라리 반영구를 하세요. 차라리 그렇게 하고 얼굴 화장만 하는 게 나아요. 반영구 나중에 다 지울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롱래스팅이라고 해가지고 반영구 전 단계가 나와요. 반영구가 있고 영구 문신이 있어요. 그쵸? 요거는 이거보다 좀 더 얕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요 빠져요. 특히 눈가 쪽은 제가 왜 이거 하나 말씀드리냐면요, 트렌드가 금방 바뀌어요. 매년 바뀌어요, 트렌드. 심지어 같은 해에서도 막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하게 되면은 내가 굳이 지울 필요 없이 나중에 빠졌을 때 다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눈가 쪽은요, 이런 식으로 문신을 해가지고 가능한 화장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눈 화장은 잘 지워줘야 되는데 그 지우는 성분 자체가 되게 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처지게 해요. 그래서 가볍게 세안, 보습, 그리고 자외선 차단, 요 세 가지 기본입니다. 이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가보자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피부가 손상받는 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팔자주름이 생기면은 축 처져가지고 확 늙어 보여요. 우리가 얼굴이 이렇게 샤프하게 예쁘게 있잖아요. 여기에 제가 팔자주름 딱 두 줄만 그을게요. 확 늙어져요. 이거는 그리고 남녀 가리지 않아요. 요즘엔 남자분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관리하는 방법이, 일단은 대부분은요, 피부 처짐 때문에 생기는 게 1순위거든요. 그러면은 피부 처짐 자체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우선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가보자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요거는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팔자 운동. 팔자를 길게 보면요, 근육이 하나, 둘, 셋, 넷, 팔자를 당겨주는 근육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이 근육을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헬스장 가면은 근손실을 두려워하는 분들의 모임이잖아요. 운동을 안 하면은 근육이 늘어져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죠. 그러면은 이 똑같은 근육이요, 이렇게 커지면서 탱탱해져요. 그러면 여기 위에 뭐 있어요? 피부가 있죠. 피부 어떤 게 더 길어 보여요? 이게 더 길어 보이죠? 짧아져요, 피부가. 그래서 우리가 웃을 때 올라가죠. 젊어 보여요. 근데 너무 세게 웃으면은 눈가 주름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막는 거예요. 계속 운동해주죠. 그러면은 피부가 당겨지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운동을 하면은 팔자 주름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운동은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 하루 10분도 지키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매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 딱 10분만 투자하십시오. 그러면은 분명히 당신의 팔자를 고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눈 플러스 이마 처짐. 저도 사실 이게 가장 고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안검하수라는 게 있어요. 안검하수가 뭐냐면은 눈꺼풀이 계속 다쳐요. 웃긴 게 뭐냐면은 신데렐라 같아요. 저녁이 될수록 더 많이 쳐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눈꺼풀을 뜨는 근육이 있거든요, 이 안쪽에. 이 근육이 남들보다 빨리 지쳐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만 되면 사람들이 졸린이에요. 근데 그게 나이가 들면서 이마 처짐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도 무거워지니까 엄청 졸려 보이고 나이 들어 보여요. 이마 같은 경우에는 가보자 해서 최대한 이 노화 자체를 막는 거, 그거 외에는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냥 운동 자체가 주름 오히려 만들기 때문에 하면 안 되고, 눈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어떤 식으로 하면은 부릅 뜨는 거예요. 이렇게 부릅. 피로해질 때까지 팔을 떨리거든요, 나중에.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살짝 숙이고요, 앞에 보면 돼요. 그럼 부릅 떠져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올라와서 버티는 거예요. 근육이 단련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은 근육이 짧게 통통해져요. 그러면은 수축이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쌍꺼풀 수술하시는 분들이 연습 많이 해요. 근육을 단련시켜야지 쌍꺼풀이 예쁘게 자리 잡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10분 동안 항상 이렇게 부릅 뜨는 거 연습하세요. 시간 될 때마다 하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자리 잡으라고, 수술하고 나서.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하면은 눈 처짐이 예방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아까 강조한 가보자 해서 노화를 억제하는 거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눈 같은 경우에 여기 눈 밑이랑 똑같은데 여기도 피부가 얇아요. 가능한 이쪽에 화장을 하는 거를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것보다도 좀 더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병원에 간다면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요, 시술을 받더라도 홈케어는 해야 돼요. 왜냐면 어찌됐든 시술을 받더라도 나중에 노화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홈케어 안 하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홈케어만으로 좀 부족하고 조금 더 빠른 효과를 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민별로 시술 말씀드릴 건데,
눈 밑 다크서클은요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너무 심한 경우 60, 70대 되겠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술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근데 난 수술 싫어, 수술 안 하고 싶어. 수술을 할 때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안 어울릴까봐. 물론 잘하시는 분들한테 가면은 그것도 잘 해줘야겠지만 어떤 분이 잘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수술하면은 돌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수술하고 나서 리턴이 안 돼요. 무조건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다운타임, 회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나이가 들수록 회복하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근데 나는 일상생활 하고 싶고 남들한테 티 안 내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콜라겐을 만들어야 돼요. 콜라겐을 만들어내려면 눈 밑 실리프팅, 우리 피부가 뼈, 근육, 지방, 피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피부를 지탱해주는 유지인대라는 게 있어요. 뼈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눈이 있으면은 이렇게 처짐이 있잖아요. 그거를 실을 넣어가지고 지탱을 해주는 거예요, 힘을. 근데 얘가 장점이 뭐냐면은 갈고리가 있는 게 아니라서 별로 자극이 없어요. 저도 지금 벌써 3번째 했거든요. 반년마다 저는 반복 시술해요, 제 스스로. 그만큼 안전하고, 이 실 자체가 PDO라는 성분을 만들어졌는데 심장을 예전에 꼬맬 때 쓰던 실인 만큼 되게 오래되고 안전한 시술 방법이기도 하고요. 눈 밑 같은 경우에는요, 보면은 눈이 있고 뼈가 있어요. 그럼 여기 사이에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눈 밑 튀어나올 때 이 지방이 돌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 재배치한다라고 이제 수술 표현을 하는데, 실이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지방도 감소를 시켜줘요, 실이. 그래서 3가지 효과가 있어요. 지탱, 지방 감소, 콜라겐 생성. 필러는 넣고 빠지면 없어져요, 사라지는 거거든요. 얘는 넣고 녹으면 좋아져요. 그래서 실제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간격으로 3회에서 5회 정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눈 밑 수술한 것만큼 효과는 나와요, 최소한. 근데 이거는 좋은 게 뭐냐면 피부를 자르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하는 거죠. 자르고 붙이는 거는요, 효과는 빨라요. 근데 건강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얘는 내 피부를 더 살리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영상하고요, 그때랑 지금이랑 보면 차이 있을 거예요, 눈밑에. 그리고 좀 있으면 곧 3번째 시술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그러면 또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제 가족도 해주고 친구들 다 해주거든요. 그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의사가 가족이 추천해주는 시술은 안전한 거예요. 저는 효과가 1번이 아니에요. 효과 좋든 말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잘 안 해요. 두 번째는 이제 팔자주름인데,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대부분의 문제는 일단 처짐이거든요. 특히 여기 중안면 처짐. 우리가 중안면 처짐이 발생했을 때 그냥 팔자만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턱 있죠. 턱뼈를 지탱해준 힘이 약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면은 여기 중간이 길어져요. 팔자 주름은 일단은 피부 처짐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피부 처짐을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심각도에 따라 나눌 것 같아요.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고 젊어요. 그런 경우에는 레이저 리프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하는 거는 울세라나 온다, 이거를 좀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살이 많이 없고 피부가 얇은 체질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올타이트랑 다른 고주파 장비들, 네, 이런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팔자가 있는데 꺼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볼륨이. 이런 분들은 필러, 무조건 필러. 그 대신 최소한으로만 안전하게 잘할 수 있는 원장님한테 필러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진짜 필러 너무너무 싫다, 필러 난 끔찍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베르 볼륨 또는 레디어스, 요거 2가지를 해볼 수 있어요. 주베르 볼륨 같은 경우에는 한 병이 있어요. 그 병이 3cc 정도의 양을 만들어내요, 콜라겐을. 그래서 내가 필요한 용량이 뭐 한 5cc다 라고 하면은 2회에서 3회 정도 걸쳐서 하는 거나, 내가 한 10cc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주베르 볼륨을 4번이나 5번에 걸쳐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천천히 늘려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채울 수 있는데, 필러는 한 번 딱 하고 끝, 더 할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본인이 어떤 거가 필요하냐에 따라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심할 때는 슬리프팅 필요해요. 얼굴이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리고 실을 넣으면요, 한 3줄에서 4줄 정도 넣어줘요. 그럼 얼굴 다 커버가 안 되죠. 콜라겐이 만약에 만들어져도요, 요 정도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럼 실을 우리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못 넣죠.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레이저 리프팅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40대 이상이면은 콜라겐 합성 능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볼륨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은 주베르 볼륨 또는 레디어스를 하는 거고요. 얼굴에 살이 좀 있어요. 콜라겐 부스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PCA 같은 경우에는 탄력을 잡으면서 얼굴 좀 줄여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은 잡을 수 있다.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요즘 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이팸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제가 팔자 근육
근육 운동하면 된댔잖아요. 해주는 기계가 있어요. 20분 동안 3만 번의 수축을 시켜줘요. 이렇게 늘어져 있던 팔자 근육이 수축이 돼서 탱탱해져요. 근육이 여기 밑에 뼈를 잡아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걔가 늘어져요.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쭉 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탱탱하게 어떨까요? 중화면이 작아져요. 그래서 요즘에 리프팅 기계 레이저 많이 하잖아요. 그거 하면서 같이 병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아예 안 아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눈 처짐 플러스 이마 주름인데요. 그래서 이마 쪽에는 처짐을 낫게 하기 위해서 뭘 많이 하냐면 PCL이라고 하는 아까 콜라겐 부스터 중 하나 있잖아요. 그 탄력을 잡아주는 걸 좀 많이 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얼굴 근육 운동 있죠. 하이팸. 이거 이마용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탁 잡아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 안 해도 눈이 뜨는 게 좀 도움이 돼요. 이거는 사실 저도 깜짝 놀란 게 제가 아시는 한국에서 유명한 해부학 교수님이 이걸로 논문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는 논문이 이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눈 수술 없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이거는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 시술 없어요. 실리프팅 해도 그만큼 뜨게 해주거든요. 근데 실리프팅은 금방 떨어져요. 그리고 아프고 일상생활 지장이 있고. 근데 얘는 일상생활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하이팸하고 이 PCL하고 이마에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요거 하시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 보이게 하는 부위에 대해서 알았고, 약간의 킥처럼 그런 부위를 탁탁탁 찝어줬을 때 10년은 이상 젊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각 고민에 대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왜냐면 시술만으로는 매일 병원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집에서 관리를 해줘야만 해요. 그래야지 좋아지게 할 수도 있고 좋아진 거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데일리 루틴, 그리고 더 빠른 효과를 원하시면 그거에 대한 시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우리가 다크서클, 팔자 처짐, 이마 눈 처짐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영상 보시고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러한 고민들이 있는 지인이 있다면은 이 영상 추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